예,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다이아몬드하고 징크플랜 스트럭처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도체 물질 중에 다이아몬드하고 징크블렌드 스트럭처를 이루는 게 꽤 많은데 예를 들어 실리콘, 제르마늄, 카본 등등이 있고 징크블렌드는 갈륨 아스나이드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징크 설파이드 갈륨 포스프라이드 이런 등등 있어요. 어, 이, 사실 그 키텔 책의 일장에 여러분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 표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끔 레티스 콘스탄트가 각 물질마다 구조는 같은데 다르고 그러는데 그거, 뭐지 하고 웹 서핑을 하는 것보단 책에 있는 거를 일단 찾아보는 게 확률이 높고요. 거기다 효율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없으면 웹서핑을 하는데, 이제 구글링해서 하게 되면은 잘 안 찾아져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주고,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 이 스트럭처를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FCC 스트럭처예요. 근데 FCC 스트럭처인데 앞에서 말한 FCC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코너에 있는 놈들, 검정색, 왼쪽은 다 검정색이지만, 요거, 이렇게 면에 있는 놈, 이게, 여기 있는 놈. 얘네들은 다 FCC예요. 이렇게, 여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빨간색을 지울게요. 빨간색을 지워버리고, 자, 지금 잘 보시면 이제 FCC 구조인데, 여기 왼쪽은 요 FCC에 요게 딸린 놈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하얀 게 이렇게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은, 같은 놈이 베이시스로 돼 있는 거예요. 베이시스 아톰이 같은 놈이고 얘는 베이시스 아톰이 다른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갈륨 아스나이드의 경우는 갈륨이 여기 있으면 아스닉이 여기 있고, 또는 아스닉이 여기 있으면 갈륨이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은 왼쪽부터 여기를 갈륨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아스닉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이걸 0, 0, 0 그렇게 하면은 얘는 이 길이를 A라고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 A, A, A. 다시 말하면 4분의 A, A로 모든 걸 렉티스 컨스탄트가 A면 얘를 A로 딱 하면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위치에 베이시스 아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에 딸린 베이시스는 요건데 요 놈을 기준으로 얘도 이 베이시스 아톰이 이 벡터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FCC 레티스에다가 더하기 어 잘못 썼네. 4분의 1, 4분의 1이 다 딸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FCC는 이 두 가지 좀 헷갈리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프리미티브 셀에는 한 개가 있죠. 근데 베이시스 아톰 이거는 FCC는 근데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는 한 개 더하기 베이시스 하나 달려 있으니까 두 개가 돼 있는 거고 컨벤셔널 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큐빅 박스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페이스 센터를 하면은 여기에는 몇 개가 있냐면 어, 얼마였지? 8개가 8분의 1이고 6개가 2분의 1이니까 총 4개가 있는데 4개마다 2개가 더 붙어 있는 거라서 총 8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좀 헷갈리기만 할 뿐이고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는 FCC에 베이시스 아톰 하나가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도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건데 다른 점은 얘하고가 다른 게 징크 블렌드고 같으면
같으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뭐 모양새가 똑같으니까 같은 놈인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책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음,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기에는 증명을 하기엔 좀 어려운데 뭐가 있냐면은 인버전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인버전 시메트리. 인버전 시메트리가 뭐냐? 이 밑에 이제 제가 하나 이거 어디 갔지? 어, 좀 하나 좀 다룰게요. 인버전 시메트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인버전 시메트리라는 게 지금은 큰, 왜 두 개를 구분하느냐? 그러면은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아니면 수학적으로는 r을 마이너스 r로 보내는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이런 게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포인트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음, 얘네들 코디넷을 다 마이너스를 보내버리면 아니 뭐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점을 요 중심에다가 요 두 개를 잇는 요 중심에다 잡아버리면 얘가 00, 얘는 000이면 이때는 이 4분의 4분의 1이 아니고 실리콘이 각각 실리콘 또는 이 다이아몬드가 왜 이래 한 놈은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한 놈은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되는 놈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것도 다 해보면은 이게 인버전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는 인버전이 있어요. 있음. 근데 징크 블렌드는 똑같은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 주둥사에다 딱 해봐, 둘 사이에다 원점을 딱 잡아봤자 얘가 이렇게 가보면은 얘는 갈륨이 되는 거지 아스넥이 안 되는 거고 아스넥은 이렇게 보면은 갈륨이 되는 게 아니고 아스넥이 되니까 얘는 인버전이 없어요. 없음. 이게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공부를 하실 분은 굉장히 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양자역학 때 여러분들이 패러티라는 걸 배웠나 모르겠네. 학부 때 가르치기도 하고 안 가르치기도 하는데 패러티라는 게 인버전이에요. 이름을 왜 패러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패러티 오퍼레이션이라고 딱 하면은 포인트를 이렇게 바꾸는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음, 양자역학에서 여러분 해밀토니안하고 패러티하고 이렇게 이 커뮤테이터를 해서 0이면 아이겐스테이트,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는 패러티 아이겐스테이트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패러티라는 거는 이렇게 보내서 지 자신이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모든 걸 홀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패러티를 한 번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패러티를 두 번 하면은 p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p를 다시 걸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p 제곱의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홀짝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걸 얘기해서 여러분 헷갈리는데 함수를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면은 여기다가 두 개를 같이 써놔요. 그러면 일단 좌우변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더하고 빼요. 근데 얘를 더했다 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양변이 같아야 되면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잘 보시면은 얘는 x를 마이너스 x 보면 항상 even이고 얘는 항상 odd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even하고 odd 기함수 파트, 우함수 파트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옆길로 샜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안 되는데 징크 블렌드 구조를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음, 솔직한 말로, 제가 박사과정 때 반도체 쪽을 계산을 하면서 징크 블렌드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건데, 저게 FCC에다 베이시스 아톰 달았다 하니까 이게 구조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 평면도를 하나 하는데, 얘는 요 평면에 이 아톰들이 어떻게 되느냐. 왼쪽은 제가 다이아몬드 구조를 쓰고요. 오른쪽은 징크 블렌드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잘 안 나와야 되는데, 얘는 제이콜 제로면은 얘는 요게 페이스 센터인데, Z값이 0인 놈은 여기 코너에 있고 여기에 한 놈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다시 그릴게요. 이 그림을 내가 왜 다시 그리냐면은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맨 지금 어떤 걸 한다면은 지금 요 플레인에 있는 놈을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플레인에 있는 걸 그리는데 요 놈들도 같이 그리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얘는 이가 Z걸 0이라고 안 쓰고 그냥 0이라고 쓸게요. Z값이 0인 놈을 FCC니까 이렇게 있고 스페이스 센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요 위에 이렇게 딸린 놈이 있는데 걔는 이렇게 있는데 얘는 값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딸린 놈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는 놈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직 Z값이 다른 놈이 하나 있으니까 그 여기 있는 놈은 다른 박스 안에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스 센터드니까 바로 위에 어, 그림을 색깔을 달리해서 요 점을 기준으로 플레인을 잡아놓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은 걔네들은 페이스 센터드니까 여기인데 내가 여기를 2분의 1이라 놓고 얘는 2분의 1 2분의 1은 Z값이 코디넷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아까 이렇게 된 놈, 이게 딸린 놈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에다 4분의 1을 더하니까 얘는 4분의 3이고 얘네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요 박스 안에만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단면도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 페이스 이 코너에 있는 놈인데 얘는 1이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Z걸 0일 때 단면도 4분의 1의 단면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징크 블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게 요 단면도 요 그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경우는 이게 이 두 그림을 합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 그림을 여기 판때기에다가 그러니까 좀 이 그림을 여기는 0, 0, 0, 0, 0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딸린 놈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됐고 여기 있는 놈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단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밑에. 여기에 딸린 놈이 4분의 3, 여기 딸린 놈이 4분의 3. 잘 보시면은 이 체인 같이 이렇게 이렇게 체인이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방향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방향은 111 방향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얘도 111 방향이에요. 디렉트 벡터가. 자, 징크 블렌드는 조금 다른 게 없어요. 징크 블렌드는 다 똑같은데 징크 블렌드는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0, 얘는 0, 0인데 이렇게 가 있는 놈이 다른 아톰인 거예요. 이게 다른 아톰인 거예요. 다른 아톰. 그리고 이렇게 딸려 있는 놈 여기가 다른 아톰이 다른 거예요. 아톰이. 그러니까 굳이 징크 블렌드 랭귀지로 하면은 얘는 같은 아톰끼리는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은 페이스 센터니까 잠깐만 이게 색깔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얘는 같은 놈인데 약간 위에 있는 놈이야 이렇게 지금 여기 있다면은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좀 이거가 이 대면 강의로 설명하기가 비디오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거시기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 얘기를 듣고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공황 상태가 올 확률이 높거든요. 구조를. 근데 이 3차원 공간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딱 보고는 한 반에 잘 안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근데 종종 이런 감각이 워낙 뛰어난 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금방 눈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이제 헥사고널 클로즈 팩이라는 스트럭처인데 이 그림을 가져온다고 봤는데 저질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떤 구조냐면은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볼게요. 여기 하얀색들을 센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하얀색들이 아톰이에요. 근데 요 위에 이런 식으로 하나 센터에다가 이렇게 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레티스 벡터를 제가 따로 요 2차원에다가 2차원은 그냥 헥사고나로 똑같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60도면은 보통 얘를 1이라고 치면 얘는 얼마죠? 요 코디넷은 얘가 이 길이가 1이면 요 벡터는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가 1대 2대 루트 얘가 1이면 얘는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똑같은 걸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A1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A2를 2분의 1 2분의 3 그러면 C축은 어떻게 돼? A3는 뭐냐 그러면은 얘는 그냥 요 방향이니까 그냥 C 001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보통 A를 하나 고정을 했을 때 요 길이는 C 나누기 A를 하면은 요 B를 알면은 여기다가 A를 곱하면 C를 알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거라 그래서 헥사고널 얘기를 할 때 A 값하고 C 오버 A 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 C 값이라고 그러지 않고 C 오버 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클로즈 팩 스트럭처고 이게 왜 하필이면 클로즈 팩이라 그러면 말이 플러스가 클로즈 팩 그러면은 그냥 가깝게 그냥 패킹 여러분 그냥 뭘 팩했다 가방 싸 그러면 패킹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좀
좀 복잡한 스트럭처를 하면은 이제 자명해지는, 좀 알게 되는데,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공간 도형하고 관련된 문제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페롭스카이트인데, 페롭스카이트는, 요 구조를 이렇게 A, B, X3, 이런데 통상 많은 경우에 X가 이제 옥시전인 경우가 많아요. 또는 클로린, 뭐, 요드,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게 이제 페롭스카이트죠. 이 구조를 보면 A라고 하는 놈이 이 코너에 있고, 그러니까 A는 심플 큐빅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B라는 놈이 보통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트랜지션 메탈인 경우가 많고요. 어, 제 말을 곰곰이 들어야 돼요. 트랜지션 메탈이다 라고 하지 않고 트랜지션 메탈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놈이 보통 X에 해당하는 건데 요 심플 큐빅의 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페롭스카이트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란사늄 알루미늄 옥사이드 3,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3, 바륨 타이타늄 옥사이드 3 이렇게 돼요. 이런 물질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이게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게 그 옥시전들만 위로 보면은 옥시전들이 이런 정팔면체를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타이타늄이 있는 오비탈들이 어떻게 얘네 때문에 바뀌냐 마냐 이거를 이제 처음 공부하기 어려운데 이런 구조가 있다. 페롭스카이트는 요 정도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이들 접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랩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스트럭처를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김태원 교수님 방에 그 포스터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 그림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밀러 인덱스라는 얘기를 이게 할게요. 이 밀러 인덱스를 이게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1장, 2장을 내가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게 이번 고체물리 과목을 맡으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아마 강의가 끝날 때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어, 방법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이제 수업을 하니까 기말고사 때까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인생 전체로 봐서 이제 물리를 계속 하실 분들도 있고 아닐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물리를 계속 하던 아니면 물리 비스무리한 곳에서 일을 하시던 고체 물리 이 구조를 이해한다.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굉장히 도발적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분명히 다른 팩터들로 됩니다. 이게 지오메트리가 어렵고 외우는 게 없기 때문에 외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아무튼 밀러 인덱스라는 게 뭔가를 이제 설명할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벌크라고 얘기하는 벌크. 사람 몸을 벌크업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 벌크업 그러면은 통째로 키우는 거잖아요. 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체물 내에서 벌크 그러면 덩치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치즈다 두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두부가 무한 두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벌크 두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봐야지. 벌크 두부가 있는데 찌개를 하는데 뭐 이 두부가 싫은 사람은 치즈라고 하고 그 전체를 통째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자르자. 어떻게 그 단면으로 자르는데 그 진짜 얇은 층 진짜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덩어리를 어느 정도 조각을 낼 수도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슬라이스 낸다고 그러잖아요. 슬라이스 내는데 많은 경우에는 먹으면 그만인데 예쁘게 하고 뭐 하다 때 이 칼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해서 이 자른 면의 이 면 방향이 어떤 벡터냐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먹을 땐 그냥 잘라서 먹으면 되지만 이런 거랑 비슷하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두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라가지고 우리 필요한 물질을 만들자. 뭐 그러면 그런 일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자른 면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 면의 서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피스, 요 서피스라는 거를, 서피스가 평면이잖아요. 평면, 면. 평면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노멀 벡터가 정해지는 거예요. 노멀 벡터가 정해진다는 거는 이 노멀 벡터는 디렉션을 얘기하는 건데, 어, 이 노멀 벡터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디렉션이 있다는 건데, 노멀 벡터는 사실 뭘 택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은 여러분 1빵빵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난 2빵빵으로 나타낼래 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하고 패러럴 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러 인덱스라는 게 지금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고체에서 면을 잘랐을 때 그 면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덱스를 밀러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원원제로로 할 때 이제 축이 이제 중요한데 x, y, g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 n 100 인덱스가 그러니까 100고 두 번째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코너에서 수직이니까 원원제로 얘는 요거 전에 이런 거 해드렸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A, B, C를 각각 끊어먹는 절편인 평면의 방정식은 벡터가 이건데 이 경우는 모든 단위를 A라고 길이가 다 A라고 치면 큐빅일 경우에 얘는 A고 얘도 A고 얘도 A인데 A를 갖다가 양변에 곱해버리면은 잠깐만 1, 1, 1, X, Y, G 뭐 지나는 놈은 뭐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인덱스가 돼서 얘는 원원원 플레인이 됩니다. 그러면 음, 이 빵빵이라는 놈은 잘 보면은 얘 두 배가 되는 건데요. 얘하고는 패러럴 플레인이에요. 근데 보통 평면의 방정식은 진짜 평면의 방정식 자체를 직접 알아야 되는데 이 고체에서는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디렉션만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크하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에 참 사람이 근데 그냥 디렉션만 알고 그냥 문제 필요한 걸 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컨벤션은 음, 밀러 인덱스가 좀 어렵고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 X축 방향으로 이 평면을 잡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이쪽 방향을 노멀 벡터로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빵빵이 노멀 벡터면 마이너스 1빵빵도 노멀 벡터잖아요. 어느 걸 택하지?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는 1빵빵이냐 마이너스 1빵빵이냐 그놈이 그놈인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컨벤션이 이렇게 안 쓰고 요거 대신에 1빵빵 하는데 1 위에다가 바를 붙여요. 이 바를 붙이는 게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앞에다 붙이는 것보다 위에다 붙여요. 이게 이제 큐빅일 경우고, 그렇습니다. 어, 또, 이거는 큐빅일 경우만 그렇고, 사실 이거는, 음, 테트라고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팩트를 좀 얘기를 하자면, 큐빅 박스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다 헷갈리는데, 자, XYG 방향으로 모든 게 다 큐빅이다. 만약에 제일 쉬운 거, 심플 큐빅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X축, Y축, Z축이라는 것은, 축은 이 물질의 여부를 하나 딱 설정해서 결정을 딱 주고,
너의 X축은 무엇니? 라고 물어보면 걔네들이 얘기를 해요. 일단 말은 못하지. 근데 그 물질을 보는 순간 물질의 X축, Y축이 정해져 있나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편이, 우리의 편이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걸 따르는 게 많이 좋긴 한데, 아마 우리가 편하려고, 일을 편하려고 축을 잡은 거지, 물질 안에 축이 존재하질 않아요. 어, 자, 근데 갑돌이는 XYG를 이렇게 잡았는데, 을돌이는, 갑순이는, 나는 얘를 X축으로 잡을게. 그러면 얘하고 그거 나는 Y축을 이렇게 잡을게. 나의 G축은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바뀌어야 돼요. 큐빅일 경우에는. 왜냐면 큐빅은 이리 가나 X축으로 가나 Y축으로 가나 G축으로 가나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XY치를 서로 바꾸는데 이 XY치라는 이 디렉션, 이 퍼뮤테이션만 유지되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윌리엄스 1빵빵이나 빵 1빵이나 빵빵1이나 같은 놈이에요. 이퀴블런트 이런 거를 우리가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등하다 그래서 이퀴블런트 하다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들 축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걸 하나 컨벤션 하면은 right handed rule이라는 게 있거든요. right handed rule 또는 right handed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XYG 축에서 중요한 거는 XY를 일단 그려놓고 X 크로스 외적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G입니까? 마이너스 GX입니까? 어느 겁니까? 이때 플러스가 되게 택하는 게 right handed 룰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오른손 법칙으로 뭐 배웠어요. 근데 만약에 밑에 마이너스가 되게 잡는 게 left handed 좌표계예요. 이런 거는 크게 근데 아이 뭐 우리는 right handed게만 잡으면 되지 하고 사는 게 이제 편하죠. 편하고 그렇게 하는데 종종 레프트 핸디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축 이름 중에 이 룰을 따르게 되는 게 이제 컨벤션이고, 어, 다른 얘기하기 전에 헥사고날에서 제가 밑에 A1을 일부러 이렇게 잡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제가 A1을 여기다 잡고 A2를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자, 평면상의 헥사고날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A3일 텐데 이렇게 수직으로 나온 놈이 A1하고 A2를 외적을 해버리면은 뭔지 모르지만 곱하기 A3가 나오게끔 되는 좌표기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A1하고 A2가 A3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right hand 룰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로 편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밀러 인덱스니 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어, 좀, 좀 생각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숙제를 많이 얘기는 안 했고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좀 한번 트레이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몇 가지 지오메트리 문제들을 좀 낼 텐데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 어떤 걸 내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어, 일단은 용도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인데 학생들은 숙제라면 일단 힘들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느 정도 따라오고 어느 정도 레벨인가를 가늠하기 위한 저만의 측정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측정 방법은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내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크리스탈 스트럭처 하면서 비주얼라이징 소프트웨어가 뭐 베스타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베스타라는 게 있어요. 베스타 뒤져보면 뭐 있는데 받아놓고 내가 어디다 써야 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원생들 형들 혹시 만나면 형들을 언니 누나 오빠를 만나면 선배를 만나면 또는 동기를 만나면 너네 그거 했냐 하고 길 가다가 혹시 만나면 잡담을 하다가 알아두면 참 좋아요. 유료 소프트웨어들도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 듣는다고 유료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안 사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라는 놈을 이렇게 있는데 비엔나의 대학에서 원래는 미국의 해군 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해군 연구소 사이트에 크리스탈 정보를 굉장히 많이 잘 정리한 게 있는데 디자인은 구려요. 디자인은 진짜 구린데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 애용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미국 해군이니까 미국 국방부 자산이라고 이걸 웹을 그 사이트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울산대하고 몇몇 한국 대학은 미국 국방 자료라고 차원에서 아예 차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고맙게도 비엔나 대학에다 옮겨놔가지고 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따 시연을 보여줄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까를 당장에는 아마 써먹기가 힘들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는. 근데 혹시라도 저의 목적은 저런 거 마저 있었지라고 기억만 나중에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매트리얼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거는 저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일 때 어, 미국의 미래 동력이 뭐냐 해서 매트리얼 개념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이 돈을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매트리얼을 막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온갖 폼을 잡아봤자 구조를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각종 물질들의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미국 내에서 그 정부 펀드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내가 로렌스 어, 버클리 랩에서 어,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를 가면은 여러 가지로 정리되는데 이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매트리얼 프로젝트부터 보여줄게요. 어디 갔지? 매트리얼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면 뭐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인인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인 계정이 있어요. 음, 여러분 구글 계정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사인인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선택하고 이 탭에선 처음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뭐 뉴스가 뜨고 아니 뭐 지네 광고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내가 갖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엘레멘트별로 뭐가 있지? 아니면 주기율표에 하나를 세볼까? 한번 철 딱 하고 서치 딱 하면은 여러분 철이 생각보다 구조가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좀 어려울 텐데 이 내가 지금 이 펜을 지금 이 웹사이트로 와서 펜슬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어, 요쪽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되는구나. 아이고 어, 지금은 이게 별로 근데 잘 모르겠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아이언 이거를 한번 해볼까? 이게 BCC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그네틱 모먼트 이렇게 돼 있고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지? 아이 본드 없애버리자. 폴리헤드를 없애버리자. 유니셀만 보이자. 자 이거는 BCC인데 뭐지 이게? 근데 이게 BCC로 보이게 돼요. 왜냐면 레티스 벡터가 BCC의 프리미티브 벡터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레티스 파라미터라고 돼 있는 것들 보면 BCC면은 각도가 다 90도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프리미티브 셀 레티스 각도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 그 간단한 건데 그거를 놓쳐서 어, 좀 헷갈릴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올 나중에 얘기할 밴드 스트럭처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를 모르겠다 근데 어,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소금 말고 NaCl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NaCl이라는 원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고 이게 포뮬라 이렇게 써버리고 대소문자 구분을 해주세요.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서치게 돼요. 그러면 소금도 여러 가지 스트럭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이제 위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스페이스 그룹이라는 용어는 학부생한테 너무 과한 건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만큼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배리어가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은 엄청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배리어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근데 아무튼 이런 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에 그 아까 비엔나 사이트라는 게 들어가면 이랬는데 색깔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근데 인덱스 위에 보면 인덱스로 어떤 식으로 뭐 그룹한다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대충 심플 큐빅을 해볼까? 심플 큐빅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뭐뭐가 있는데 그러면 실프 큐빅 레벨에서도 구조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소듐 클로라이드 해볼까? 소듐 클로라이드 하면은 소듐 클로라이드도 하는데 다른 이름이 B1 스트럭처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역사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데 하고 단면도를 한번 볼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도가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 전개도를 보면서 나오고 이그제민 스트럭처 그래가지고 익스들 뷰어는 이거는 딴 거로 아마 깔아야 될 거고 제 거에서는 안 될 거고 아까 제가 베스타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 코딩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요 포맷을 이게 아니고 요 코디넷 이름을 좀 읽어보세요. 이 숫자를 받아가지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즈를 딱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베스타라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열잖아요. 그러면 스트럭처가 짠 하고 나와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XYZ 포맷이라는 거는 화학 쪽에서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요것만 한번 볼게요. 이런 비슷한 스트럭처를 가진 놈이 실버 어 실버 클로라이드 실버 클로라이드니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각각의 레티스 콘스탄트만 알면 이제 끝나는 문제고 그리고 프리미티브 셀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베이시스 아톰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뭐가 있나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채울 텐데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BCC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해요. 이유는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물질들은 사람들이 다 해놨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서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걸 합성한다 그러면 이제 뉴스가 되니까 논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리서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많고 여러분들은 이런 물질이 있었어 하는 것들 다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고 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딱 한 방에 찾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한번 볼까? 프로토타입.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칼럼을 보면은 어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름들이 있는데 그 다른 거면 왼쪽에 있는 게 프로토타입의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노테이션들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제가 스킵을 하고,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사이트를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그 중간고사를 보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어,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더 이렇게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 쉬운 거 한번 해볼까? 징크블렌드는 방금 했잖아. B3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징크블렌드라고 하면 되는데, 그 벡터들이 어떻게 됐냐 이런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이렇게 한번 볼까? 아까 제가 그렸던 거 그대로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프론트 라이트 백. 이 경우는 그냥 어떤 코디네이션이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데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구조 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하냐면은 지금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뭘 더 하나 할까 지금 고민 중인 게 2장으로 가야 되는데 2장으로 가기 전에 몇 가지를 이거는 2장을 지금 하다 말았네. 2장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서피스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 하긴 해야 돼요. 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서피스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와 레시프로컬 레티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쓰다가 말았는데 지금 음, 그 파워포인트보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책을 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책을 수업을 듣고 읽을 생각 그 전략보다는 책을 읽고서 붙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아마 고체물리는 특히. 근데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읽으라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경을 하세요. 구경을. 그냥 챕터가 있으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키워드가 뭐지? 하고 알려고 들 필요도까지 없고 그 단어를 구경만 하고 오세요. 구경만. 5분 투자하면 됩니다. 5분 투자.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